안녕하세요. 부동산 논리정연 이정현 소장입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시간이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가 중개를 하면 많이 두렵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중개상에 과실이 없어도 중개 후에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아무리 공인중개사 계약할 당시에 문제가 없었어도 휘말려서 손해배상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클레임이나 후에 내가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괴롭다. 그래서 상가 중개를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중개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큰 금액의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좀 튼튼한 건물이 아니었고, 아니죠, 튼튼한 건물이긴 하지.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 소지가 있는 건물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금액도 컸고 원체 면적이 넓은 데다 보니까 제가 되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계약서를 쓰긴 썼죠.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건물에 대한 계약을 쓸 때는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잔금을 잘 치르고 중개 보수도 잘 받고 저는 이제 신나서 하루빨리 여기가 오픈돼서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제가 계약 쓸 당시에는 너무 이런 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행복한 중개로 다 끝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한테 전화가 오더니 부재중 전화로 계속 또 임차인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대기중 전화로. 이상하다, 뭔가 심상치가 않다 하는데 두 분이 이제 격하게 감정이 나빠져서 오신 거예요. 그거 무슨 일이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 내용이 이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고 서로의 의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니까 두 분의 감정이 너무 격해질 정도로 사이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두 분이 멱살 잡다시피, 두 분이 해결이 안 난다고 서로 멱살 잡다시피 하고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하겠다, 며칠 날 만나서 얘기하자. 중개사님이 중간에서 해결을 해달라. 아니, 중개사님이 중간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해줘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판단을 해달라니까 제가 갑자기 판사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격양되어 있는 두 분이 이제 좀 기분 안 좋아진 상태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분을 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을 분쟁 섞인 말투로 하다 보니까 감정이 더 안 좋아지게 생기신 거죠. 그래서 한 분은 사장님 들어가 계시면 조금 덜, 제가 얘기를 더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분을 계시라 하고, 얘기를 충분히 끝내신 분한테는 사장님 돌아가 계시면 제가 정리해서 연락 바로 드리겠다, 잠시만 돌아가 계셔라 하고 한 분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남아 계신 분한테 어떤 자초지종인지를 다 들어보고 나니까 한 2시간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사정 앞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상가중개 같은 경우 뭐 아파트나 어떤 건물 구조물에서도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생각지도 못한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 건물상에 하자 예상이 되는 부분이 발견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물 내벽을 다 철거하지 않은 이상은, 내부 자재,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 털어내지 않은 이상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계약 시점에는 발견될 수 없는 문제들이 간혹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대두돼서 중개 실무자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 얘기 다 들어보니까 제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자, 그렇다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사건의 핵심은 서로 양 당사자가 생각지도 못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다면 제가 아무리 양 당사자한테 적절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무언가를 제안을 하고 제시하기에는 제가 그 매물에 대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쵸? 제가 건물에 대한
어떤 건물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무조건 임차인한테 임차인이 참고 그대로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몇 월 며칠 날 그 현장에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건물이 안전하고 문제되실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이 건물 설계 해주신 분 있죠? 건물 설계 담당자, 사장님이 가장 믿는, 가장 신뢰하는 건축사, 그런 분을 한 분 모셔오시고요. 제가 임차인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분이 가장 신뢰하고 그분이 인테리어를 직접 진행해 주시면서 문제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오라고 할게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오신다라면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그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현장에서 양 당사자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멱살을 잡듯이 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거기 때문에 좀 격양돼 있는 상태셨어요. 근데 양쪽에서 각자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 모시고 온 상태였고, 그리고 저도 같이 가 있었고, 그날 너무 추운 날이라 제가 맛있는 음료수도 사가지고 방문을 했었던 날이에요. 근데 거기가 허허벌판에다가 건물 하나 있는 거였고 내부가 많이 추울 수밖에 없죠. 그 추운 현장에서 이제 다 돌돌 떨면서 한 열 몇 명이 모였어요. 건축업자, 인테리어업자, 뭐 건물 구조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되게 핵심 포인트를 잡았던 건물상의 하자나 위험성, 그리고 이거를 누가 부담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게 맞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각자의 전문가들이 왔고 각자의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저 부분만 저렇게 정리를 해주면 양 당사자가 문제없이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건물상의 하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걱정이 되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결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선명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자기네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 수 있는지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격양됐던 감정이 바로 순식간에 가라앉고 분쟁이 잘 해결됐었던 사건이에요. 이번 건도 잔금을 잘 치렀는데 치르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상가중개를 두려워하고 많이들 떠나갑니다. 하지만 상가가 이런 클레임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중개하는 게 아주 재미있거든요. 오히려 더 좀 다이나믹하면서도 금액대도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근데 더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상가를 참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쟁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속 당사자들, 이런 의견을 냈던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임대인의 말을 건너서 임대인이 우리 전문가가 이렇게 이랬다더라, 아니면 임차인이 우리 전문가가 이렇게 이래서 이런 거 꼭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더라, 이렇게 카더락 통신을 제가 중간에서 양쪽 걸 다 듣다 보면 저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또 이분들도 양 당사자한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온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상가중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계약 시점하고 계약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뭐 작고 큰 사건들의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죠. 두려워도 하고 상가를 가장 무서워도 해서 자꾸 공포공부를 많이 하세요. 큰일 납니다. 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계속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이나 제 지인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는데, 이런 상가중개의 이런 무서운 부분을 만나고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클레임을 받고 어떤 분쟁 때문에 중개보수료를 물어주고 손해를 물어주신 분들이 자꾸 이론을 공부합니다. 이론을 공부하면 더 큰일 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거래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매도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 직거래를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자,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현명하게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라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되게 쉽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에서 2년 오랜 시간 소송으로 끌고 가거나 분쟁으로 계속 발단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처럼 중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중개 보수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거래하고 문제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해서 하면 돼. 그게 훨씬 저렴해. 그리고 사건이 꼭 분쟁이 꼭 나겠어? 분쟁 안 나는 게 훨씬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가장 보수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분쟁이 생겨야만 이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사건이 원만히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이든 임대이든 직거래보다 현명한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의뢰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매우 현명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좀 현명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야겠죠. 그런 공인중개사가 내가 돼 있고 나부터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AI의 발달로도 공인중개사, 중개업이 없어질 수 없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률 게임을 하는 공인중개사라면 AI가 발달할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율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줄 수 있고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그 어떤 AI가 온다 해도 없어질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를 알면 중개사고 없이 막대 연봉이 가능합니다.